안녕하세요. 한국부동산원에서 2025년 8월 3주차, 8월 18일 기준이죠.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가 나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종국 아파트 시장의 매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자료를 보면 현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온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죠. 그렇죠. 특히 이번 주는 전국은 좀 잠잠한데 지역별 온도차가 더 커지는 모습이라서요.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전체 평균 숫자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그런 미묘한 흐름 변화들,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. 네, 단순히 퍼센트 변화가 이렇다 이걸 넘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목하는 지역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전국 상황부터 볼까요? 매매 가격, 지난주에는 0.01% 상승이었는데 이번 주는 딱 0.00% 멈췄네요. 보합세입니다. 네, 상승세가 일단 멈춘 거죠. 반면에 전세 가격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0.01% 상승을 유지했어요. 이걸 보면 매매는 약간 숨고르기, 전세는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매매 시장은 참여자들을 일단 멈춰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이른바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아, 관망세. 네, 매수자랑 매도자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좀 팽팽해졌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전세는 뭐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이겠죠. 네,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 얘기고요. 수도권과 지방 이야기는 또 사뭇 다릅니다. 바로 그 점인데요. 수도권 먼저 보죠. 수도권 전체 매매 가격 상승률은 0.03%예요. 여전히 오름세긴 한데 지난주가 0.04%였으니까 기세가 살짝 꺾였어요. 네, 조금 둔화됐죠. 특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을 보면 0.09% 상승, 오름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 0.10%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. 이게 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걸까요? 글쎄요,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.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어떤 가격 부담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. 아, 부담감? 네, 아니면 뭐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조금은 뭐랄까 조정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중요한 건 서울 안에서도 온도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. 송파구 한번 보세요. 0.29%나 올랐어요. 와, 0.29%요? 서울 평균이 0.09%인데 그렇죠. 훨씬 높은 수치죠. 이게 이제 상승을 주도한 건데 송파구는 정말 뜨겁네요. 이게 뭐 특정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신축 선호 현상 이런 게 강하게 작용한 걸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뭐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정비 사업 같은 어떤 개발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곳들. 네네. 혹은 뭐 원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들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서울 전세도 궁금한데요. 아, 서울 전세도 0.05%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. 이건 뭐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대단지처럼 살기 편한 곳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곳 위주로는 여전히 매물이 좀 부족하다.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경기도는 어땠나요? 지난주엔 0.1% 상승이었는데. 경기도는 이번 주에 0.00% 보합으로 딱 전환됐습니다. 아, 경기도도 멈췄군요. 네.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0.01%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.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, 경기, 인천이 다 다르네요. 맞아요.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과천시는 0.20%나 크게 올랐어요. 와, 과천? 네. 그런데 반대로 평택시는 마이너스 0.27%로 하락폭이 꽤 큽니다. 마이너스 0.27이면 정말 큰데요. 평택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? 네, 입주 물량이 분명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. 평택은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했거든요. 마이너스 0.15%. 아, 전세도요? 네, 이걸 보면 공급 영향이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뭐 그것 말고도 지역의 어떤 산업 경기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좀 단기 급등했던 것에 대한 피로감, 뭐 이런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결국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장은 아니다.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. 네, 수도권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그럼 지방 시장은 좀 어떨까요?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.02%, 지난주 마이너스 0.01%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. 네, 맞습니다. 지방시장의 매매 약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. 수도권과의 온도차가 더 벌어진 셈이네요. 그렇죠. 5대 광역시도 마이너스 0.02%,
팔계도 역시 마이너스 0.02% 하락했고요. 그동안 좀 상승세를 보이던 세종마저 이번 주는 0.00%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. 아, 세종도 보합이군요. 네, 지역별로 보면 강원 마이너스 0.05%, 제주 마이너스 0.04%, 대전 마이너스 0.04%, 대구 마이너스 0.04%, 뭐 이런 다수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죠.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마이너스 0.19%로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속초가 많이 빠졌네요. 근데 또 보니까 울산 0.02%나 충북 0.01%처럼 오른 곳도 있긴 있네요. 네, 있습니다. 특히 울산은 전세 0.05%도 같이 올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울산의 경우는 뭐 그 지역 기반 산업의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어떤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? 아하.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국지적으로는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,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그러네요.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반면에 지방 전체 전세 가격은 보합 0.00%를 유지했어요. 매매랑은 또 다르네요. 그렇죠. 5대 광역시는 0.02% 올랐지만 팔계도는 마이너스 0.01%로 소폭 하락했고요. 전체적으로는 보합입니다.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매매 시장은 약세인데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,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간의 격차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25년 8월 3주차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는 일단 멈춤, 전세는 소폭 상승, 뭐 이렇게 유락되지만 네.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방은 매매 약세가 좀 더 심화되는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결국 이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네, 그 시장 전체의 큰 흐름 또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발 딛고 있는 지역,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아파트의 개별적인 상황이다. 이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전국 평균이나 뭐 광역 통계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미시적인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? 어떤 걸까요?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격차 혹은 뭐 서울 내에서도 특정 단지, 예를 들어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와 다른 아파트 간의 격차, 이게 과연 계속 될까? 아, 이 추세가 계속 될지. 네. 아니면 어떤 계기로 다시 좀 좁혀지거나 혹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까? 이 추세의 지속성과 또 변화 가능성, 앞으로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? 한번 제안해 봅니다.